스팅어가 있었고 이 아반떼 N이 있었고, 이제 중고로 알아본 가격으로는 이제 M2 네, M2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M2 괜찮다. 네. M2 그럼 네. 전기형. 네. 근데 그걸 일단 다 제끼고 일단은 아반떼 N을 선택하셨는데, 네. 뭐 스팅어나 M2는 좀 별로였나요?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서울 용산에 사는 25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일단 연식은 2023년식 아반떼 네. N이고, 이제 거의 썬루프 빼고 풀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DCT죠? 네, DCT입니다. DCT고. 자, 그렇다면 이제 소유 기간은 어떻게 되시죠? 소유 기간은 이제 3달 됐습니다. 3달 정도? 네. 주행한 키로수는요? 키로수는 이제 13,190km tas습니다. 3달 동안요? 네. 신차로 뽑으신 거죠? 네, 신차로. 많이 탄 거죠? 거의 한 달에 한 4,500 정도는 탔다고 봐야죠. 차가 재밌으니까. 차가 재밌어서. 네.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딜러가 얘기했을 때는 한 달이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네. 이게 생산이 제가 알기로 30대가 이 색깔로 이 옵션으로 돼야지 30대가 차야지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한 달이라고 말했지만 2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2달 정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 전 차는 네. 이제 신형 그 제네시스 쿠페 38 그걸 2대 정도. 2대? 네. 수동인가요? 네, 다 수동이었어요. 다 수동으로? 네. 그러면 그 차를 타시다가 아반떼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전륜이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요? 그 후륜으로는 이제 맛을 어느 정도 봤는데, 이제 후륜으로 그것보다 더 높은 후륜이고 가려면 이제 M을 봐야 되는데 M보다는 N을 좀 더 깊게 봤기 때문에 가격으로도 따졌을 때도 그냥 이제 N이 좀 낫겠다. N이 좀 낫겠다 유지하는데도 마음은 M이었죠? 아닌가요? M을 안 타본 건 아니에요. M도 이제 가족분이 가지고 계셔서 한 2-3달 정도 타봤는데 차는 M입니다. 아니고 M입니다. M이에요? 남자라면 M이죠. M. 네. BMW M 맞죠? 그렇죠. 남자라면. 아니 근데 젠크는 또 수동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것도 DCT로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네. 혹시 뭐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원래는 지방에 있었다가 서울로 올라온 지 10개월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네. 차를 이제 그 신삼수라는 차량 말고도 투싼이랑 차량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수동 자체가. 네. 네네. 타고는 싶은데 너무 힘들다. 또 그래서 좀 처음에 아반떼 계약할 때도 수동을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차는 자동이다. 좀 편해야겠다 이번에는. 네, 편하게 타고 싶어서. 아니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 고민하던 차종 좀 있었을까요? 무조건 아반떼 N? 아니에요. 스팅어가 있었고 이 아반떼 N이 있었고,
이제 중고로 알아본 가격으로 이제 M2 M2? 네, M2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M2 괜찮다. 네. M2 그럼, 네. 전기형. 전기형. 네. 근데 그걸 일단 다 제끼고 일단은 아반떼 N을 선택하셨는데 네. 뭐 스팅어랑 M2는 좀 별로였나요? 아니요. 솔직히 네. 신차 만약에 다 같은 가격이라면 네. 당연히 M2를 계약했겠지 않겠나. 아. 왜냐하면은 제가 M2를 살 수는 있었어요. 네. 근데 M2를 사면은 제가 모아놓던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까지는 재정적으로 그냥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해서 이 차를 샀죠. 그러면 스팅어는요? 스팅어는 네. 차가 직발만 좋지 어. N처럼 재미는 없잖아요. 아, 직발만 좋지. 코너링도 이제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재미가 뭐 없어요. 그 정도라 보면 되겠네, 그쵸? 그 네. 주차정 정도,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요 차량 금액인데 혹시 이 차는 얼마인가요? 3,600만 원이고 취등록세 포함하면 3,800만 원 조금 더 줬습니다. 저거 결제 할인은 없었죠? 할인은 없었고 오히려 금리가 7.8%였습니다. 아,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제가 원래 2천만 원 선수금을 냈는데 네. 1,600도 나머지 1,600도 7.8% 하면 좀 빡세다 싶어서 지금은 중도금 납부로 1,000만 더 해서 600만 원만 남았습니다. 600만 원 정도만? 보험료죠?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 25살인데 네. 150만 원 나왔습니다. 150만 원? 140만 원 나왔습니다. 140만 원? 네네. 뭐지? 부모님 명의 밑으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저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서? 네. 그러면 차주님께서는 차를 그 전부터 좀 많이 좀 타시고 무사고였나 보다, 그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차를 끌고 다녔는데 학교가 멀어서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 부모님한테 운전면허증 좀 일찍 딴다고 그래서 하고 네. 그때부터 제가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 보면 진짜 비쌌죠. 그때 당시는 350만 원. 그렇죠. 네, 35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 쭉쭉쭉 내시다가 지금 현재까지 오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 140 정도를 낸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당연히 자차 넣었고, 그렇죠? 네, 자차 들어갔죠.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차주님.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걸로 넣고 계세요? 당연히 노킹을 피하기 위해선 고급유죠. 고급유. 일반유 넣어본 적 없죠? 일반유는 정말 네. 이제 강원도로 갔는데 없어서 이제 마지 못해서 고급유를 찾으러 갈 때까지만 해서 뭐 짧게는 뭐 10리터 10리터. 진짜 뭐 그렇다면 사실 뭐 일반유, 고급유 차이에 대해서 좀 느끼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유 넣었을 때 그 잠깐이지만은 네. 넣었을 때 연비는 고급유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연비에서 좀 느끼셨어요? 연비가 체감이 좀 되긴 해요. 잠깐이었지만. 네. 또 다른 느낌은요? 다른 느낌은 엔진 질감? 질감? 네. 밟았을 때? 밟았을 때 제가 토크가 나오니까 토크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차가 나가는 느낌을. 근데 느껴지는구나. 느껴져요. 힘이 조금은 달라요. 일반유랑 고급유랑. 조금 더디게 나간다 보면 되죠. 조금 네. 나가는 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만땅 비용이죠. 지금 고급유 기준으로 얼마죠, 지금? 지금 제가 방금 넣고 왔는데 오는 길에 넣은 데가 1,800원대였거든요. 1,800원대. 만땅 넣으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 차는? 이 차는 45리터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45 정도. 주유소 자주 가야겠다, 그쵸? 그냥 좀 제가 재밌게 밟고 논다 싶으면은 네. 그냥 주유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넣어줘야 돼요. 제가 첫 달에 이 차를 5,000km 탔었는데 네. 5,000km 동안 기름값이 130만 원 나왔어요. 와, 130만 원이요? 네. 이거 한 번 만땅을 넣으면 45리터. 뭐 그냥 곱하기 하면 되겠네, 그쵸? 그냥 거의 지금 오늘 방금도 넣고 왔거든요. 네. 방금 넣었을 땐 63,000원? 63,000원 정도면 된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죠. 그 정도 넣으면 몇백 킬로 탈 수 있나요? 연비 주행하면은 500km에서 600km는 완만하게 탑니다. 괜찮다. 연비 주행하면. 연비 주행하면은. 네. 안 하면요? 안 하면은 이제 뭐 재밌게 놀고 밟고 논 다음에 이제 연비 5니까. 네. 연비 5. 제가 제일 적게 타본 거는 400km도 못 타봤어요. 400km? 네. 300km? 300 중후반까지는 가요. 300 중후반까지는 간다. 네. 이거 연비는 어떻게 돼? 타보니까? 연비는 제가 연비 주행을 마음 먹고 하자고 하면은 네.
마음 먹고 연비를 하면은 이제 뭐 17에서 18. 좋다. 근데 지금 원래는 제가 지금 배기 튜닝을 안 해놨으면 더 나올 텐데 네. 배기 튜닝을 해놓은 상태여서 17 정도 나오고 그 전에는 19에서 20까지 봤었어요. 정말 연비 주행 하자고 하면 배기하고도 또 연비랑 또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못 나왔다. 정말 못 났다. 네. 3 봤습니다. 3? 네. 이야, 3. 평균적으로 하면 한 몇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차주님? 평균은 그래도 한 10은 넘는 것 같아요. 평균 10 정도는 시내 연비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한 10 정도에도 왔다 갔다 한다. 네. 자, 차량 용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데일리 겸 드라이브용이죠. 네. 그렇죠. 한 달 유지비 사실 주유비로만 진짜 많이 나갈 때는 진짜 뭐 100 얼마까지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비슷하죠? 아니요. 그런가요? 최근에는 이제 장거리를 좀 뛰니까 네. 그래도 연비 주행을 많이 합니다. 장거리를 뛰면은. 연비 주행하면 한 달에 그래도 차주님께서 4,500km 타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거의 한 연비 주행하면은 그래도 130만 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차이 정말 많이 나네. 130분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그냥 풀악셀과 풀브레이킹이었네, 그렇죠? 네, 그렇죠. 첫 달에는 그렇게 탔습니다. 첫 달에는요. 그렇게 타고 와, 이제 차이 많이 난다. 그렇게 타고 기름값을 보고 놀랬죠. 놀랬고, 근데 실제로 이제 연비 주행도 하고 하니까 거의 뭐 반으로 줄였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사실 지금 이제 신형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23년식, 제가 그걸 좀 못 여쭤봤었는데, 네. 23년식은 당시 계약할 당시에는 없었죠. 있었나요? 더뉴 아반떼. 네, 더뉴 아반떼. 더뉴 아반떼는 없었습니다. 더뉴 아반떼 없었구나. 네.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이거 현재 기준에서 이 차의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평가는 네. 이쁩니다. 이쁘다. 그다음 더뉴 아반떼는 실패라고 봐야죠. 진짜. 더뉴 아반떼를 실제로 봤는데 네. 이게 더뉴 아반떼 N도 봤고 더뉴 아반떼를 봤는데 앞에 디자인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디자인이 좀 못생겨졌구나. 좀 많이 못생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냥 CN7 타시는 분들도 네. 지금이 낫다라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차주님은 어디나 외관 디자인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는 네. 솔직히 네. 원가 절감은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느껴지나요? 이게 네. 잡소 실내에서 이제 전 지금 잡소를 다 잡았는데 처음 났을 땐 좀 잡소리가 많이 나서 저도 잡는데 좀 시간 좀 많이 허비했습니다. 잡소리 어디서 나요, 이 차? 이 도어 트림 쪽에서도 나고요. 네. 이쪽 위쪽에서도 이쪽 위쪽에서도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위에 한번 다 뜯어봤고. 차주님 이렇게 뜯으신 건 아니지, 다 사업소 보내신 거죠? 네, 사업소 보내서 그냥 해서 가져온 거죠. 지금은 아예 그냥 멀쩡해졌고. 네, 잡소리는 없어요. 약간 요런 이런 산타페시 이런 전체적인 이 디자인은 어때요? 일단은 운전석 지향이라서 운전자 지향이라서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원가 저감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소재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느끼신 거죠? 플라스틱 쌈마이 느낌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느끼신다. 네. 자, 이 차를 처음 타서 첫 느낌인데 아무래도 젠쿱을 타시다가 이제 아반떼를 타신 거니까 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당시? 일단 네. 아무리 지지고 밟아도 안 죽겠구나. 음. 코너를 제가 믿고 들어가거든요. 젠쿱 같은 경우는 제가 종속 코너를 알고 있어서 코너를 10피를 찍을 때 그 코너를 몇 수로 돌아야지 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차는 제가 몰라도 넣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ELS 기능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들어갑니다. 그걸 느끼셨구나. 네. 그게 코너를 이제 젠쿱 같은 경우는 코너를 날리면서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쥐어잡고 들어가요. 돌려주고. 네. 출력도 확실히 좀 다르죠. 출력은 전 차가 더 좋긴 해요. 출력도? 네. 출력은 전 차가 2대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차량이 380마력이었고 두 번째 차량이 400마력 가까이 됐었어요. 자, 아반떼에 뽑기운이 있다고 봐야겠죠. 차주님 같은 경우 잡소리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잡소리밖에 없었어요. 단차도 없었어요. 단차도 없었고.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아까 배기 하나 말씀해 주셨고 네, 또 뭐 하셨어요? 지금 휠 타이어랑 이제 배기랑 그다음 브레이크도 돼 있고 지금 블레이 밸브인가 뭐? 네, 뭐 블레오프 밸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여기서 배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다운 파이프에 중통 직관에 배기 팁, 카본 배기 팁까지 돼 있어요. 튜닝하신 거는 뭔가 좀 순정 상태가 좀 마음에 안 드셔서 하신 거죠? 좀 부족하다 배기가. 배기가. 네,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죠? 브레이크는 부족하다고 느낀 게 섞기 가서 느껴서 바꿨습니다. 서킷까지 느끼셨구나. 공도에서는 괜찮았는데. 공도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섞기 까면 네. 지칩니다. 페이드 영상이 좀 나오는구나. 페이드가 2세션만 타도 나와요. 연속으로 3세션 가려고 하면은 네. 못합니다. 담력은 비슷하죠. 그냥 이런 공도에서 탔을 때는. 네, 담력은 비슷해요. 근데 브레이크 튜닝을 하고 나서는 담력에 문제는 없죠. 담력 문제는 없고.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보니까 뭔가 좀 시트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목 쿠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죠? 네, 목 쿠션이죠. 목 쿠션 엄청 큰 거를 지금 다셨거든요. 네. 좀 어떤가요? 네. 근데 솔직히 운전하면은 목을 뒤에다가 잘 안 대요. 저는 좀 앞으로 나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시트는 좀 뒤로 하고 싶은데 목은 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네. 빼면은 조금 떠 있겠다, 그렇죠? 목이 약간 좀 거북목 그렇죠. 도 되고.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아반떼 좀 높죠. 높다. 이게 스포츠성을 띠는 차치곤 높죠. 이제 젠쿱이나 이제 옛날 차로 따지면 투스카니 시트가 좀 많이 낮잖아요. 시팅 포지션. 네. 그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키가 183에 몸무게는 78 정도 돼요. 혹시 이런 체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까요? 키가 크면은 차주님보다 더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키 크다면 한 190 넘어간 한 185만 돼도 불편하려나요? 아니요, 한 190 좀 넘으면 불편할 거예요. 190 그 전까지는 괜찮다. 굳이 정도. 말하자면이네, 그렇죠? 네. 웬만해서는 다 괜찮을 것 같다. 핸들인데요. 핸들 네. 그립감은 좀 어떤가요? 핸들 그립감. 핸들도 어차피 튜닝할 예정이라서 뭐 별론가요? 별로는 아닌데 네. 이제 이게 알칸타라면 더 좋은데 알칸타라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칸타라였으면은 네. 뭔가 그 감촉이. 네, 그렇죠. 순정으로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M 퍼포먼스 옵션이 있긴 한데 네. 그 돈을 그거 주게 하기에는 좀 현대가 옵션 장난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 따로 하는 게 더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따로 하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으니까. 커스텀 할 수 있으니까. 네. 핸들 무게감인데요. 아반떼에는 물론 조정 가능하잖아요. 설정에 들어가서 뭐 가볍게 무겁게 뭐 가능한데 네. 이 차의 무게감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핸들의 무게가. 일반 차보다 무겁죠. 기본 세팅도. 노말도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좋으세요? 아니면은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세요? 저는 여기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노말 상태에서는 타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노멀 상태에서 타기 좋다. 때로는 이제 한손 운전할 때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 각도 이렇게 네. 딱 걸쳤을 때 괜찮나요? 이게 어떻게 사람마다 운전 성향마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 이제 좀 스포츠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좀 앞에서 많이 붙어서 하는 편인데 안 그런 분들은 이제 굳이 저처럼 빡빡하게는 할 필요 없죠. 그러면 그렇다는 말씀은 차주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안 걸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양손으로 FM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씩은 한 손을 쓰는데 네. 근데 그전 차는 한 손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차는 제가 핸들이 좀 무거워진 걸 알고 있어서 두 손으로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자, 회전 반경은 좀 어때요? 회전 반경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한 번에 못 합니다. 와, 넓다. 뭐지, 핸들이 덜 돌아가는 건가요? 타각이 좁은 거죠. 타각이? 네. 그러니까 핸들이 웬만한 차는 이제
한 바퀴 반이 돌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한 바퀴밖에 안 돌아요. 아, 한 바퀴밖에는? 네. 좀 불편하세요? 솔직히 이제 유턴할 때 빼고는 불편한 걸 못 느껴요. 주차할 때 처음 이제 차 바꾸고 주차할 때는 주차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딱 느껴지는구나, 이게. 네. 캔들이 딱 걸리니까. 걸리니까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제 2번 수정해서 들어가고 그런 식이 좀 많죠.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은 네.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딱 좋은 데 있어요. 저는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춰놔서 네. 딱 제 손에 맞는 곳에 있습니다. 창문은 앞자리만 저거죠, 오토죠. 예, 어떠시죠? 그 운전석만 오토예요. 운전선만. 네. 아, 나머지는 다 수동이구나. 수동입니다. 괜찮나요?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조수석에 타지도 않고 그쵸. 운전석만 타니까.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와 편의성. 뭐 일단은 왼쪽은 이제 통화와 통화 버튼이고, 네, 맞죠. 우측이 이제 크루즈죠. 맞죠. 네, 크루즈가 있는데 여기는 좀 어떤가요? 뭐 위치나 편의성. 위치나 편의성. 네. 그냥 딱 저는 손에 딱 맞게 들어오는데 손이 작으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것 같아요. 손이 작으신 분? 네. 차주님은 혹시 손 사이즈가 미디움인가요? 스몰인가요? 라지인가요? 저는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혹시나 장갑 사이즈가 스몰이신 분들은 조금은 버튼 누르기가 조금, 그쵸? 그렇죠. 그럴 수도 생각을 하신다. NGS 버튼도 괜찮나요? 좀 밑에 있는데. NGS 버튼은 이거는 위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위로 만약에 있다면은 NGS 버튼을 포인트긴 해요. NGS 버튼이.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 있어서 저는 NGS 버튼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네네. 좀 멀리 있기도 하고. 근데 NGS 버튼을 쓰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쵸. 그다음 이제 제가 최고속 영역까지 갈 거 아니면 쓰지도 않는 버튼인데 그래도 편의성을 만들어놨으면 N 버튼을 2개 만들 바에는 N 버튼 하나 없애고 NGS를 올려주면 좋지 않나. 그러면 또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어차피 하나 없애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없어도 하나로 여러 단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렇게 그거는 로직을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손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에서 이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자, 그다음에 뒤로 패들 시프트인데요. 네. 패들이 지금 연장 킷을 하셨잖아요. 네. 뭐가 좀 작아서 불편해서? 불편합니다. 작아서 불편하시구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컸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깜빡이나 와이퍼는 사실 특이사항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계기판 넘어가서 풀 디스플레이인데 전자식이잖아요. 네. 이건 좀 어때요? 좀 감성이 좀 있나요? 이 감성이 있다면은 이제 M 모드를 눌렀을 때 바뀌는 게 감성이 있죠. 차주님이 사실 수동이었잖아요. 네. 수동 계기판이었잖아요. 네. 수동에서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셨는데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시인성이 더 좋아요. 오히려? 그리고 HUD는 없고, 그쵸? HUD는 없죠. 그리고 모니터로 넘어가서 사실 모니터는 좀 어떤가요? 이게 베젤이 좀 크다, 두껍다, 아닌가? 저는 그냥 딱 봤을 때는 저는 크기보다 그냥 시인성만 좋으면 된다거든요. 더 작아져도 괜찮아요? 요것보다?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좀 곤란해요. 곤란하고.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오히려 근데 베젤이 크면 좀 더 시인성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베젤 여기 때문에. 안에 이제 좀 빨려든다는 느낌도 그치. 있어서 맞아요. 좀 더 낫긴 해요.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비상 깜빡인데 좀 멀리 있죠? 아닌가요? 괜찮나요? 손에 한 번에 됩니다. 차주님은 밑으로 괜찮죠. 내려가서 스타트 버튼과 뭐 이제 내비 맵 버튼인데 이쪽은 좀 어떤가요? 잘 안 쓰죠? 안 쓰죠. 애초에 설정해두고 여기서 그러니까. 핸들에서 다 조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안 씁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공조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공조기에 있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떤가요? 저는 다 괜찮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트 포지션이 뒤에 있는데 키가 작거나 그 팔이 짧은 사람들은 많이 불편할 건데 이제 운전 자기 포지션을 잡으면은 여기 손 안 대이는 거는 조금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비상 깜빡이기도 한데 이것까지 안 대이면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트 포지션을 잘못 잡았고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죠. 위치는 다 괜찮죠? 버튼 위치는 뭐 딱히 불편한 건 없죠? 없어요. 헨다가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헨다가 가운데 있잖아요. 헨다요?
헨따를 잘 사용을 안 해서 네. 자, 밑으로 내려서 사실 밑에는 버튼이 없죠. 밑에는 버튼이 없죠. 아, 밑에는 아예 버튼이 없습니다. 있네. 드라이브 모드가 밑에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가 밑에 있네. 근데 이거는 네. 어때요? 극히 제가 쓰는 데는 드물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바로 갔을 때 안 보고 저는 이제 차를 3대 정도 타서 적응이 돼서 안 보고 그냥 누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보고 눌러서 뭐 에코, 노멀, 스포츠를 이렇게 가는 타입이긴 해서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이 부분 적응돼서 그런 거죠. 처음에 하면 좀 밑에 좀 봐야 되죠. 봐야죠. 그 드라이브 모드가 괜히 드라이브 모드도 누르려다가 저 카메라 누를 수도 있겠다, 그쵸? 그렇죠. 요. 자,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앞쪽 수납 공간, 좌우 수납 공간들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좀 괜찮나요? 저는 딱 적당하다 생각. 적당하다. 난 불편한 게 없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거 랩핑을 씌워놓은 거죠. 하이그로시죠, 원래는. 네, 하이그로시인데 여기다 그냥 커버, 카본 커버 씌우는 거예요. 플라스틱. 커버가 따로 나와요? 네, 이렇게? 이게 괜찮다. 따로 이게 커버 씌우는 이유가 사실 저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문이라든지. 지문이 너무 많이 붙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쵸, 맞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씌웠어요. 야, 근데 이게 카본으로 아예 커버가 나오는 거예요? CTG 씌운 게 아니라? 네. 괜찮네요, 되게. 네. 근데 이게 실내랑 이제 실외에 있는 저거 그 예. 사이드 미러 저것도 커버거든요. 네네. 저거까지 다 합해서 한 20만 원? 더 괜찮네요. 들어가요. 자,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승용차 치고는 딱딱한데 스포츠성을 띠는 아반떼 N이라면 이 정도면 딱 좋다 생각해요. 딱 좋다. 네. 패밀리카로도 가끔 가다가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패밀리카로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다. 네. 왜죠? 왜냐하면은 스포츠성을 띠는 차고 근데 이게 패밀리카로서는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하진 않아요.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도 노멀 모드라도. 노멀 모드라도. 네. 그래서 저는 패밀리성은 띠기 힘들고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해서 네오테크 거 쓰면은 그나마 좀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스포츠 모드, 맞다. 요것도 사실 서스도 뭐 단계별로 또 조절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차주님은 뭐 어떻게 주로 타시는 편이세요? 저는 제일 딱딱하게 해놓고 이제 공도에서는 이제 ESC를 잘 안 끌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뭐 재미있게 탄다고 하면은 모든 전자장비를 다 끄고 타는 그냥 뭐 오리지널 N처럼 타시는구나.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이죠. 이 차의 가속력. 아무래도 좀 젠쿱이 좀 출력이 더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네. 부족함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6기통의 빠따와 4기통의 빠따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4기통 치고는 그래도 재밌습니다. 4기통 치고는 4기통 치고는 빠따가 좀 많이 센 편이죠. 그쵸. 여기서 이제 뭐 ECU 맵을 잡으면은 이제 뭐 M2도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잡지는 못하지만 따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 치고는이네, 그쵸? 그러니까 출력은 그쵸. 아무래도 젠쿱이 좀 더 낫다라 보면 되네, 그쵸? 차주님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나름 잘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꿈속에서 이 차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이 차요? 네. 실제로요? 네, 좀 실제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꿈속으로 바꾸죠. 꿈속으로. 네. 꿈속으로. 실제면서 꿈속이에요. 실제면서 꿈속으로 이제 270. 270. 네. 와, 270까지 밟았을 때 네. 고속 안정감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떤가요? 순정이라고 하면은 좀 겁나요. 겁난다. 네, 딱딱한데? 왜요? 딱딱한데 네. 직접 앉아서 운전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몇 가지는 괜찮은데 몇부터는 좀 아무리 단단해도 좀 느낀다라고 보면 될까요? 230부터는 좀 느껴질 거예요. 그 느낌이 그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차가. 네. 뭐지? 어떤 느낌이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죽을 수도 있겠다도 생각이 들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이제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네. 반대로 브레이크인데 사실 뭐 브레이크는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코너링도 사실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그쵸? 그렇죠. 특이사항이 또 없을 것 같고, 네.
기업이죠.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기타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DCT라서 네. 저단에서 저는 거는 어쩔 수밖에 없다. 저는 거는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전다는 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걸까요? 약간 1단인가요? 2단? 1단? 1단, 2단 이때 많이 절죠. 많이 절다. 살살 밟았을 때 차가 절다는 게 꿀렁거린다는 네, 거예요? 꿀렁거리죠. DCT여서 꿀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DCT여서 꿀렁거리는 게 살살 밟아도 살살 밟아도 약간 이게 꿀렁이 느껴지는 약간은 저는 느껴져요. 근데 안 느껴지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게 밟으면 진짜 꿀렁꿀렁 되고 그쵸? 네. 갑자기 급가속하고 충격이 좀 많이 큽니다. 그 느낌 차주님은 좀 어떤가요?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차들을 많이 타와서 충분히 즐기고 계시다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네. 자, 모드별 변화죠. 이게 모드가 뭐뭐 있죠, 차주님? 에코, 네. 노멀, 스포츠, M모드, 그 다음 일반 M모드가 있고 네. 커스텀 1, 2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 1, 2를 네, 그냥 내 입맛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N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일반에는 전자장비는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엔진하고 서스펜션, 그다음 배기 그런 부분들이 3단계까지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네, 핸들까지도 사실 뭐 설정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 M 모드도 조정이 가능하죠, 설정이 따로. 네, 이게 약간 좀 핸들 너무 무거워 하면 좀 더 낮출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커스텀 모드하고 별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M 모드는 따로 설정이 안 되고 커스텀 1, 2를 설정할 수 있어요. M 모드는 안 되고 네. 커스텀 1, 2에서만 그렇게. 그러면은 네, 이해가 되죠. 자, 이 차의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배기가 아까 배기 튜닝을 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는 최대한 조용히 다니려고 하는데 네. 그게 안 될 때도 한 번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왜 여쭤봤냐면 네. 순정이 좀 별로였나요? 배기 하신 게? 순정 배기음이? 전 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배기가 좀 아쉬웠다. 네. 지금 이렇게 멋지게 이제 배기 튜닝을 다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뭐 100% 충족을 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아쉽다? 아직도 여기서 더 할 게 뭐가 있죠? 배기를 더 하려면은 하나 딱 해야 되는데 뭐 총매라도 제거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무튼 우리 멋지지 차주님께서는 아무래도 그전 차가 젠쿱이고 자연흡기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끼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 보스죠. 네, 보스죠. 어떤가요, 이 보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오디오는 포기하는 게 빠르지 않나. 보스인데도 네, 뭔가 보스인데도. 좀 등급이 좀 낮나 보다, 그렇죠? 낮죠,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 들어오는 차한테 좋은 거 넣기가 좀 좋은 걸 넣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그럴 수 있죠. 현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 그래도 보스라고 써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별로다. 네, 제가 들었을 땐 별로다.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실내 사이즈. 레그룸 등받이각도 헤드룸인데 네. 아반떼는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차주님? 그냥 탈 수는 있습니다. 성인이 탈 수는 있다. 네. 그냥 탈 수는 있다. 네. 불편하진 불편하진 않는데 네. 이제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키가 크다. 네. 그러면 이제 앞자리 사람이 레그룸이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좀 불편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네. 일단 탈 수 있다.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주님 뒷자리 봤을 때 굉장히 넓거든요. 광활해 보여요.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트 포지션이 앞으로 가 있느냐 뒤로 가 있느냐 차이가 좀 많이. 맞아. 운보다는 이제 앞자리 시트 포지션에서 뒷자리의 시트 포지션이 결정이 되는 차여서. 넓긴 넓지만 포지션이 또 한 몫을 많이 한다. 네. 뒷자리도 혹시 사람 태워보신 적 있죠? 네. 뭐 컴플레인 같은 거 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뒷자리 왜 이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승차감도? 네. 승차감은 생각보다 딱딱하구나라고는 많이 하셨어요. 생각보다 딱딱하구나. 네. 그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느끼신 거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이죠. 트렁크 사이즈인데, 트렁크 사이즈. 일단 이거 폴딩은 안 되잖아요. 폴딩 됩니다. 폴딩 되는데 저기 가운데 바가 좀 있죠? 그렇죠. 스트랩 바가 하나. 스트랩 바가. 저기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트렁크 사이즈는
아반떼 치고는 좀 크지 않나. 아반 치고는 네. 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 너무 커서 불편하세요? 저는 만족스럽게 탑니다.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아반떼의 장점, 아반떼 N의 장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연비 좋은데 제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다는 거.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장점이죠, 그렇죠? 그게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가 안 좋아지니까. 반대로 따지면. 네. 그리고 또 장점은요? 장점이 일단 연비가 좋으면서 제가 달리면서 그냥 배기음만 켜놔도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네. 끝인가요? 그게 끝이지 않을까요? 그다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쁘다라고 보기에는 M2가 너무 이뻐서 M2가 네, 저는 아직까지 M2가 손에 잡히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반대로 단점은요? 이 차의 단점. 네, 타보니까 이거 단점이네. 불편하네. 준중이 형 치고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다. 승차감이. 네. 그럼 차주님 개념이 좀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요. 불편할 거면 확 불편하든지 편할 거면 더 편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구나. 단단하긴 하지만, 그쵸? 단단하긴 하지만 엄청 단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서스를 단단하게 해도. 네. 차라리 그냥 좀 더 단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네, 그쵸? 그렇죠. 확실히 할 거면은 뭐 이제 차를 제대로 낼 거면 이제 뭐 서스펜션은 필러오버 타입으로 이제 그 정도 극악으로 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단점. 아까 물론 이제 소재 말씀해 주셨고, 그쵸? 네, 소재 말씀. 아쉬운 점도 말씀해 주셨고, NGS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정말로 제가 생각한 단점 그 정도가 끝이에요. 일단 뭐 유류비는 차량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뭐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딱 그 가격이었으면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M2를 사야 되지 않았나. 정말요? 네. M2를 가지고 싶긴 해요, 아직까지도. 네. 과거로 돌아가면은 M2 같겠죠? 좀 더 못해서 M2 같죠. 그 정도로. 네. M2가 정말 매력적인 차긴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건데, 아까 사업소 간 거 이외에 다른 건 없죠? 아예 없습니다.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블루엔즈라든지 사업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블루엔즈를 안 갑니다. 안 가시나요? 그 리콜 받는 거 제외하고는 네. 블루엔즈를 안 갑니다. 그럼 다 사업소로 가시는 건가요? 네, 제가 원래 가던 데로 가요. 가던 데는 차주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저는 보통 용산에 있지만 의정부까지 갑니다. 의정부 또는 양주 정도까지. 공업사예요? 아니면 사업소예요? 공업소예요. 공업사로? 따로. 잡소리만 잡을 거만 사업소로 가신 거죠? 네. 그때만? 하이테크. 현대. 자, 그렇다면은 뭐 공업소로 가는 거는 왜 굳이? 제가 왜 굳이라고 하면은 네. 애초에 엔진오일 자체가 일반 순정의 엔진오일을 처음에 나온 첫 차 이제 나왔을 때 그때 2-3천 킬로 타고 계속 합성유로 갈아주고 있거든요. 네네. 합성유로 가져다 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뭐 타이어나 그런 부분들도 제가 원하는 걸로 바꾸려면은 차라리 공업소 가서 그냥 제가 다 알아보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래도 블루엔즈가 사실 M2보다 좋은 점이 좀 있다면 서비스 센터만큼은 환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는 현대가 좋습니다. 그쵸. 대한민국의 나라에서는 현대 기아를 타야지 편합니다. 그쵸.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아무래도 좀 이 아반떼 N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처음 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이거 좀 비싸지 않을까? 그래도 N인데 비싸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시고 차를 사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금은 뭐 이 소모품 유지 비용은 좀 비싼 편인가요? 유지 비용이라 하면 기름값인데 차를 한번 타면은 재미를 알아서 그 재미 때문에 기름값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다음 뭐 엔진 오일도 합성유로 가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때 가는 비용이 나오고, 그쵸. 그다음 뭐 브레이크 패드든지 디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반 뭐 아반떼랑은 다른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차를 살 때 금리도 알아보고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두고 차를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차. 아, 알겠습니다.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끔 뭐 카페라든지 그런 걸 많잖아요. 네. 월 얼마 벌어야 얼마 버는데 이 차 뭐 풀할부로 살 수 있나요? 라든지 뭐, 네, 차주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차 완납하면은 그냥 월급 200으로도 솔직히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아우, 완납하면은 차를 처음 살 때 그렇죠. 완납 기준이에요. 완납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그죠? 그쵸.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어떤 편이라 보면 될까요? 이 차는 고질병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뭐 DCT라는 미션을 가져서 저단에서 전다 정도 울컥거림. 울컥거림 정도. 네. 뭐 장고장이나 그런 것도 거의 없죠. 없죠.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풍절음 풍절음은 고속으로 가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경 쓰이세요, 근데? 그냥 신경이 안 쓰여요. 다 베개 묻히죠? 맞아요. 현실은 베개에 묻혀서 사실 베개 묻히죠, 네. 이 풍절음이 안 들리거든요. 이 아반떼 N의 현재 뭐 커뮤니티라든지 현재 뭐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신형 나오는 거 말고는? 지금 당장은 계속 리콜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없어요. 없어요? 저도 리콜 한번 받았는데 네. 제가 생산을 이제 12월 1월 생산인가? 1월 2월 생산 분이 처음에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안 됐습니다. 네. 네. 버튼은 있는데 버튼이 있는데 버튼도 눌리고 버튼도 눌리는데 갑자기 그게 안 돼요. 설정이 안 돼요. 얘가 차선 유지는 되는데 스티어링을 보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리콜이 떠서 저는 사업소 가서 바로 리콜 받고 블루엔즈 가서 바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끝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잘 되신 거죠? 네, 그때 이후로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차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어요? 미쳤냐? 미쳤냐? 네. 왜요? 그 4천만 원짜리면 그랜저를 사지 않니? 실제로 그런 말씀 들으신 거죠? 그 돈시. 그 돈시 그랜저. 네, 그 돈시에 그랜저 스팅어 살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스팅어, 그치. 스팅어도 있지, 그치. 네, 살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이 들었고, 심지어 저희 옆에 따라오는 K8도 살 수 있습니다. 그치. 잠깐만. 근데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스팅어는 제가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차가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랜저 그치, 그랜저 타시는 분, 그치, 그랜저는 그치, 그랜저는 이해가 되고 스팅어. 그래서 스팅어 왜 안 샀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요? 네. 이게 재밌냐? 직발에서밖에 재밌는 차가 무슨 차냐? 코너링이 재밌어야 이 차지. 자, 하차가 마반떼 N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아반떼랑 똑같아요. 뭐 재미난 에피소드 좀 있었을 거예요. 아반떼 N 타시면서. 아반떼 N 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공도에서는 보기 힘든 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저도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공도에서 만나면은 N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사를 해준다. 정말요? 비상 깜빡이 정도는 켜준다. 좋네. N 타는 사람끼리 비상 그거 깜빡이. 외에는 뭐 크게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단 뭐 이제 한 번씩 스팅어 이제 산에서 와인딩길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제 백점 찍죠. 사륜 후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팅어는 무겁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제가 도망가면 못 쫓아. 아반떼 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 자꾸만 뒤에서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좀 은어로 똥꼬 딴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네. 같이 달리자. 네. 어떤 분은 너 좀 달리네 그러면 제가 자기는 누구선 버튼을 누른다. 그런 분들 좀 계셨거든. NGS 버튼. 그렇죠. 차주님께서는 사실 그런 거 좀 많이 못 느끼셨나요? 저는 이제 4월인가? 네. 제가 광주에 놀러 갔었는데 광주에서 이제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도중에 뒤에 머스탱 5.0 5.0? 네. 빠따가 세죠 거기도. 그쵸. 갑자기 똥꼬를 따기 시작한 거예요. 백미러를 봤는데 똥꼬를 따고 있다. 네. 근데 거기가 좀 코너가 있는 길이었거든요. 네. M모드 누르고 질렀습니다 전. 근데 네. 역시 머스탱은 직발이다. 직발이다. 무거우니까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쵸.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이 영상 보겠죠? 네.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진짜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되죠. 아, 네. 자, M 말고 M으로 가십시오. 아, N 말고 M으로 가라. 네. 아, 왜죠? 왜 M으로? M2잖아요, 그렇죠? M2. 왜 M3, M2로? 뭐 M2, M3 뭐. 네. 왜냐? 네. 언젠간 목마릅니다. 아, 언젠간 목마르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출력에서 목이 많이 마를 거예요, 다들. 조금만 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고마력을 탔던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고마력이 재밌긴 해요. 그만큼 M2만큼 재밌는 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M 말고 M으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N 타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N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보태서 M을 가라. M을 가라. 네. M2 중고로 사면은 괜찮은 거 4천 5천이면 살 수 있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과 뭐 가까운 지인분, 친구분, 차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차주님께서는 M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나 그래도 아반떼 N 살래 라고 한다면 네. 야, 뭐 옵션 추천, 뭐 등급 추천, 등급은 뭐 아반떼 N이니까 네. 뭐 수동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DCT 사라고 합니다. DCT, 네. DCT에다가 선택 옵션은요? 선택 옵션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 많이 없구나. 왜냐하면은 저도 하면서 거의 아반떼 그냥 노말 버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들어오는 거기서 들어오는 옵션이 거의 여기에 웬만하면 다 들어와요. 자동으로. 뭐 이런 디스플레이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달리는 차인데 썬루프는 있으면 안 될까? 썬루프 뺀 프롭을 추천합니다. 아, 썬루프 뺀 프로. 지금 이제 더 뉴가 나왔잖아요. 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지금은 뭐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뉴 사야 돼, 아니면 그냥 사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디자인을 따질 거면은 지금 디자인. 제가 제 차 타고 있는 전기형이 낫다 보고 디자인 생각 안 하고 편의성을 좀 따진다. 그다음 돈도 좀 있다. 라고 하면은 더 뉴 아반떼 N을 사라고 할 것 같아요. 더 뉴 아반떼 N이 차주님께서 아까 이제 반젤 주행, 그렇죠? 네, 그거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사이드 요거 말고 그다음에 오토 홀드 정도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 정도가 좀 다른 것 같다. 맞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경쟁 차종이죠. 아까 뭐 차주님처럼 뭐 M2, 뭐 M2는 솔직히 경쟁 차종이라고 보기 좀 힘든 게 단가가 높아서 그렇죠. 중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중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있죠. 전기형으로 그렇죠? 전기형 N5 엔진 전기형.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차 살려는 분들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 차와 아반떼 N과 스팅어 그거 둘밖에 못 나눌 것 같아요. 저는. 그 둘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국산차 내에서도 해외차에서도 이만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차가 크게 많이 없죠. 그래서 스팅어보다는 아반떼 N이죠, 그렇죠? 그렇죠. 직발을 자기가 뭐 진짜 직발만 조진다. 그럼 스팅어 타시면 되고 자신은 달리면서 와인딩도 하고 서킷도 가고 싶다. 그러면 아반떼는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경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차주님한테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2% 아쉽다. 2% 아쉽다. 그게 출력인가요? 아니면 서스? 출력이죠. 출력? 네. 서스는요? 서스는 서스는 괜찮은데 출력이 2% 너무 맵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맵을 지금 제가 다운파이프를 해놨기 때문에 맵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맵은 아마도 이번 달에 할 것 같아요. 제가 보증을 포기하고 이 차는 제가 그래도 보증을 안 포기하려 했는데 2%가 그 목마름 때문에 보증을 포기하고 맵을 잡는 게 답인 것 같아서 2%로 얻고 보증을 포기하면은 이 차가 이제 2%가 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M2도 굳이 안 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5점 줄게요. 4.5점. 마이너스 0.5점. 알 것 같아요. 네. 출력이죠? 출력이죠. 출력 말고는 그다지 점수 깔만한 게 없죠. 네, 없어요. 펑카로서는 대명사기 때문에. 뭐 소재가 뭐 소재도 그렇게 점수 반영되진 않죠. 절대 반영 안 되죠. 그냥 무조건 가속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가속과 질감 정도.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도인이 다시 생겼어요. 네. 이 차 안 사죠? 안 사죠.
M2 정기형 가죠? M2 정경 또는 M4까지 보죠. M4까지 보고 있다. G바디 M3 정도. 아, 기가 막힙니다. 역시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못하죠. 수는 있지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좀 있을까요? 이 차를 사게 되면 네. 휠하고 휠의 인치 다운. 아, 휠의 인치 다운. 원래 맞아. 순정이 19인치거든요. 네. 근데 인치 다운을 해서 18인치로 내려와라. 어. 그래야지 승차감하고 연비가 더 좋아집니다. 사장님 내려간 거죠? 18인치. 지금 18인치 휠하고 했구나. 다 내려왔어요. 19인치 장점이 뭐죠? 19인치 장점이요? 네. 아반떼 N에서 19인치라고 했을 때는 장점이 뭐가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단점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장점은요? 장점이면 없나요? 19인치 19인치라는 거 좀 크게 보이는 거? 크게 보이고, 네. 그다음 뭐 이제 브레이크 튜닝을 하면은 네. 이제 로터 사이즈라고 하죠. 브레이크 로터 사이즈를 380mm를 넣을 수 있다. 브레이크 로터를 380을 넣을 수 있는데 18인치는 355가 끝이에요. 뭐 19인치 장점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크게 없죠. 승차감도 더 안 좋고, 승차감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게 더 많아서 저는 별로 추천해 주고 싶진 않아요. 19인치를 계속 타는 걸. 저도 차 2000km 타고 바로 바꿨거든요. 바로 내려와서 저는 바로 느끼시는 거죠? 네,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또 더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그다음 그래도 좀 그렇지만 배기 튜닝 꼭 하십시오. 배기 튜닝. 네. 다운파이프의 중통 네, 직관. 다운파이프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신 중통 직관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중통 직관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서 부족하면 다운파이프 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네. 살려면은 디자인은 무조건 후기형이 아닌 전기형을 사도록. 지금 이 차를 사도록. 전기형 디자인만 본다면 전기형. 네. 그쵸. 왜냐면 더뉴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안 이쁘다. 그쵸. 앞은 괜찮은데 뒤가 너무 안 이뻐가지고. 뒤가 좀 안 이쁘다. 네.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또 장점이란다. 그리고 더 하실 말씀 또 있나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 그냥 정도? 솔직히 지금 타시는 분들은 더 재밌게 타면 될 것 같고, 이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고차를 사더라도 다 돼 있는 차를 가져오는 게 낫지. 튜닝 돼 있는 거.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돼 있는 게 낫지. 아예 안 돼 있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순정을 원하시면 그냥 순정 그대로 타시면 되고. 네. 끝?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